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 중인 정혜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사연들이 정말 놀랄만한 사연들인데 이번엔 특히 이런 사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사연입니다. 들어보시고 정혜자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리했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흐르고 저는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이 제 삶에 다가왔고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는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신경 써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아들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일을 잘 해내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잘 데리면 집안이 바뀐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을 거의 다 들어주곤 했습니다. 워낙 지식도 많고 일 처리도 능숙했거든요. 같이 다니며 거래처와 대화하다 보면 며느리는 심리적인 능력을 잘 활용해 설득시키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함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는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저보다 적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는 제가 더 넓죠.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시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심리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면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얻어가려고 접근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고부간이지만 우리는 서로 워낙 모든 걸 개방하고 엄마와 딸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그렇게 백화점에서도 제 일상을 벗어나 여기저기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가던 남자와 부딪히면서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생과일 주스가 제 옷으로 쏟아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죄송하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제 몸에 쏟아진 생과일 주스를 닦아 주었습니다. 저보고 계속 사과하는 남자에게 저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고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백화점이 떠나갈 정도로 그 남자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내에 세탁소가 있어서 일단 급하게 입을 옷을 하나 구매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스를 쏟은 남자가 대신 결제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새로 옷을 갈아입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세탁비까지 결제를 해주면서 옷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겠다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사과 끝에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전에 있었던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도 풀고 며느리와 함께 저녁도 먹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더라고요. 다음 날 중요한 미팅도 있어서 며느리의 안전한 운전 덕에 집에까지 아무 일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날도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구나 싶어서 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확실히 옛날과는 체력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고 일어났고, 그날 하루도 힘차게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 잠시라도 쉬는 공백이 있는 게 싫어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주 잠깐 멍 때리는 것조차 저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라는 걸. 그런데 제가 걸어온 길을 잠시 뒤돌아보게 됐을 때 후회되는 일이 많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슬픔을 잊으려 잡생각 나지 않게 계속해서 일에 열중했습니다. 어느새 주말이 되었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쉬는 날이면 아들과 며느리는 웬만하면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연애할 생각 없으세요?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건 많이 외롭지 않아요? 무슨 연애야. 내 몸 하나 보살피기도 힘든 상황인데.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느껴지는 외로움은 더욱 더 커질 거예요. 애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글쎄,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네. 나는 아직도 그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우리 집안 곳곳에 흔적이 있는데 10년 지났다고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다른 대화하자. 아들은 제가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며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과 추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남자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들어오는 아들의 요구에 저는 점점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지면서 아들에게 쓴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조용하긴 했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나온 것 같아 미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더 이상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조용히 지냈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한 번 아니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괜한 감정 싸움으로 서로 안 좋아지면 좋지 않다는 걸 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너무 딱 잘라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 계획했던 그날, 모든 일을 마무리한 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장 매장에 들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고, 손님을 대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와 차를 건네 주었고, 매장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며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 사장과 손님 사이가 아닌 꽤 친한 사이로 보였어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주문한 정장이 마음에 든다며 고맙다고 결제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그 남자의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꽤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결제를 마치고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을 보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백화점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직원이 제가 왔다는 걸 아들에게 알렸고 아들이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러자 매장을 나가려던 그 남자도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그 남자가 동시에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들은 상당히 놀란 듯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알고 지낸 사이세요? 세탁소에 맡긴 옷은 차셨어요. 연락이 없으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됐거든요. 명함만 드렸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인연이 있네요. 동네가 참 좁네요. 어머니,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뭘 얘기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옷에 주스를 쏟은 분이신데 명함 받았다고 연락할 필요는 없잖니. 그대 일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보고 다니겠습니다. 그대 너무 생각에 잠겨서 실수를 저질렀네요. 역시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 아드님도 성품이 좋으시네요. 제가 여기서 처음 정장을 맞춘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을 대접해도 될까요? 그때 일도 있으니 제가 신경 좀 써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죠. 아들은 자기도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며 제가 거절하는 것을 일으켜 세우더니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오늘의 레스토랑이었고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외관도 깔끔하고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오랜만이었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앉아서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길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가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다니 세상 참 좁다 생각했어요. 아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음식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셰프라는 남자도 저희 앞에 앉아 음식에 신경 많이 썼다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한 번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지만 그때의 감정도 나쁘지 않았고 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과도 5년째 만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들은 사람을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로 의심도 많고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5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둘이 형 동생처럼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셋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레스토랑 문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희를 찾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아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손을 번쩍 들어올려 흔들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밝은 웃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저에게 주스를 쏟은 남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계하길래 제가 침착하게 상황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얼굴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아들 옆에 착석했습니다. 그렇게 넷이 앉아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며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비어 있는 것을 채우려 셰프인 그 남자는 자리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저를 본 아들이 조심스럽게 또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사람이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와 7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즘 나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 소개해 준 적 없었는데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좀 이따가 한번 만나보세요. 5년 동안 가끔 본 것도 아니고 자주 얼굴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식사도 자주 했거든요. 5년 동안 봤었다고? 레스토랑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소개해 준 거야? 며느리가 먼저 소개해 주지 않았다며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새로운 요리를 가지고 걸어오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은 여자가 참 주책 같아 보였어요. 그와 잠깐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모습이 싫지 않았고,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다 보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성도 바르고 아들과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질적으로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면서 와인까지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갔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거든요. 알코올 들어간 건 모두 싫어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도 자기 새끼를 보고 싶다며 며느리를 따라 나섰고 순식간에 저와 그 남자 단둘이 남아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한참 동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떠난 상태라 심하게 어색하진 않았는데 단둘이 있으니 주변을 감싸는 공기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도 와인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고 시간도 꽤 늦어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아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아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음식도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들를게요.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네요. 좀 더 쉬고 가시죠. 와인도 아직 남았는데 바쁘신 일 없으시면 이 와인 다 먹을 때까지만이라도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는 절반 정도 남아있는 병을 흔들더니 빈 잔을 채워주었고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서로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와인이 비어진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자리에 좀 더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인연인가 생각하며 밖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던 남자는 자신과 만나볼 생각 없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며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빌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7살이 나는데 무슨 소리냐며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고 취한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처음 만났을 때도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두 번째 만남은 더 특별했다.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한참 동안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너무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아 취한 것 같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고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한순간의 분위기에 제 감정이 휘청거리는 걸 느꼈고, 저에게도 아직 이런 묘한 느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마음만큼은 늦지 않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자는 밝게 웃고 있었고, 제 앞에 멈춘 택시를 타며 그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탔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던 감정은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또다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는 전날 잘 들어갔냐고 단둘이 있었을 때의 상황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별일 없었다고 하고 바쁠 때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지만 전날의 상황들이 온통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가 운영하는 회사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고, 복도로 나가보니 직원 몇 명과 함께 양손 가득 점심 식사를 가져온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 전 직원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바쁜 상황이라 밖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만남은 우연이 아닌 직접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주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결국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말라버린 사랑의 씨앗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조촐한 재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고 많이 애썼고, 모든 삶이 좋아질 거라는 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남자의 부모님이 무조건 반대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혼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중에 자신까지 떠나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 아픔들이 안쓰럽게 다가왔고 여러 가지로 감정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일이 많이 바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전국에 손에 꼽히는 곳을 여러 군데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에 이상한 점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로비에 다녀온다며 잠시 내려간 사이 핸드폰을 두고 갔는지 진동 소리가 울렸고, 핸드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를 보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번호는 며느리의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빨리 안 받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계속해서 나 화나게 할 거야? 원래 이 남자에 대해 쌀쌀맞은 태도로 대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거칠고 공격적이어서 한 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 사람이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나랑 가족이고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막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그게 아니라 레스토랑의 음식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흥분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야 해서요. 그렇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하라, 알겠니? 며느리의 처음 보는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고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 주스를 쏟았을 때나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잠깐씩 막말하는 건 보였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이 남자를 너무 싫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와 저희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와 재혼한 후 며느리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 도착하면 모두 모여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올라온 남자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상당히 놀란 듯이 쳐다보더니 이해하라며 흥분한 제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좋은 여행이 되고 있냐며 자기 와이프를 감싸주려 했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밖에서 바람을 좀 쐬고 들어왔어요. 제 얼굴 표정이 계속 좋지 않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지금 이 순간 단둘이 있는 시간만 생각하라며 계속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그때의 순간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여행할 지역에 도착해 저녁을 먹기 전에 리조트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도 좀 풀 겸 온천부터 하고 싶어 먼저 내려갔다가 시간 맞춰 만나기로 했어요. 여행 중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피곤한 몸을 풀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 내려오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 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몸이 경직되었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잖아. 당신 설마 저 늙은이를 사랑한 거야? 왜 말을 못해? 대답하라고.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나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내 결정에 후회는 없어.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해. 충분해? 지금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충분하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러려고 내다 레스토랑 차려준 줄 알아? 고작 여기에서 멈추라고? 그리고 나 지금 빨리 내려와 봐야 돼.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 일단 진정하고 얼른 돌아가.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에 개입하지 마. 알겠지? 나도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알잖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망치지 말자. 우리가 계획한 건 이게 아니잖아. 모든 걸 가지기 위해 이용한 것뿐이잖아.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15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버릴 거야? 15년. 그래. 난 그 시간을 전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수환이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잖아. 너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 큰일 날 거 몰라. 10년 전 그때 사고까지 드러나면 우리 끝장이야. 그 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알고 나서 네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제발 조심 좀 해. 나는 평생 저 여자 옆에서 내가 한 일을 용서받을 거니까 너도 평생 수환이랑 아이들한테 용서받으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의심될 만한 행동 절대 하지 말라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휘청거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저 사람들의 계획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10년 전의 사고를 떠올리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이 죽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리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온천으로 향했고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는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소름이 돋고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남자는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룸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두통이 밀려와 머리가 아파서 옆으로 누워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눈치챈 남자는 두통약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문을 덜컥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서운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데려가는 거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희 둘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 어떻게 그동안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고 살았던 거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고 너희 인생을 모두 망쳐버리겠어. 네가 감히 우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며느리는 잘 됐다. 모두 다 알게 됐으니 차라리 저도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뒤에서 저를 붙잡고 머리채를 잡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가져가잖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까지 가져가다니 용서할 수 없어. 라며 며느리는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남자와 뒤이어 함께 들어온 경찰이 며느리를 체포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일어났고 제 몸을 살피며 괜찮냐고 걱정하는 남자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뺨을 맞은 그이는 모든 걸 알게 됐냐고 재차 물었고 이내 체념한 듯 모든 진술을 거짓 없이 말하는 게 용서받을 길이라며 자신도 같이 연행해 달라고 경찰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행 마지막 날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뒤이어 아들이 경찰서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동안의 죄책감에 너무 힘이 들었다며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15년 전 이 남자는 며느리와 동거를 했었고 돈이 없었던 생활에 힘이 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면접에 합격해 첫 출근을 앞두고 멋진 정장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들어간 매장에서 우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곤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모든 건 저희 재산을 가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들 몰래 이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다가 저희 남편에게 발각되고 말았던 거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처럼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사고를 낸 후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거남을 우리 아들과 관계를 유지하게끔 만들고 저와의 자리를 연결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들과 함께 살던 며느리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전부 동거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말을 하고 아들은 자기 엄마를 떠올렸고 그래서 저를 소개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계속된 거짓말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며느리와
그 남자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에 아들과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며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악한 마음으로 계획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우리 가정은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과가 어찌되었든 모든 사실이 밝혀져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겠다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빼앗겼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었고 이전의 모든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마음이 예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결혼시켰는데 홀로 외로이 자라온 며느리가 불쌍해 결혼시켰는데 그 고마움을 알고 여태까지 정말 잘해왔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고마웠는데 그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발 그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충분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과 손주들과 살아가겠지만 행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잠시 방황해서 미안해요. 하늘에 있는 남편만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 아들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정혜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소설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만약 제보 주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제가 실수를 저질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은 정혜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정혜자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정혜자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